상담할 때 제가 강조하는 건 일단은 몸이 편안해야 된다. 그래서 1번은 말씀드린 건 잘 먹고 잘 자고예요. 뭐든지 먹어라. 항암할 때는 막 음식 가리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가리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살이 빠집니다. 고기도 난 삼겹살 부위 좋아하는데 소뚜껑 삼겹살 좋아하는데 열 가해서 하면은 발암물질 나오니까 먹지 마. 너 수육으로 먹어 이러잖아요.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. 암과 싸우느라고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항암이 또 치료적 목적이지만 몸은 힘들잖아요. 정상세포도 힘들게 하니까.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게 되면 너무 건강이 나빠져요. 면역이 나빠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생식 빼고 다 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요. 근데 생식에는 뭐 회 같은 것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생식의 핵심은 저는 야채 과일이라고 봐요. 대표적으로 두릅이라고 설명 많이 드리는데 두릅 무침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. 근데 보면은 생으로 절대 안 먹습니다. 다 데치고 삶아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 과정에서 식물 독소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. 소독도 물론 되지만. 그러니까 항암할 땐 식물 독소를 안 먹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식물 독소 중에 뭐 렉틴도 있고 옥살산, 피트산 등등도 많은데 항영양소로도 작용을 하고 야채 과일들의 껍질들, 셀룰로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식이섬유로 작용을 해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면역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얘네들이 장에 가서 부패합니다. 부패균을 많이 키울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저는 뭐 잡곡도 좀 피하고 야채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변비 살짝 심했을 때는 좀 많이 줄여라. 식이섬유 먹는 걸 좀 줄여야 한다. 그래서 밥은 쌀밥 위주로 좀 먹고 고기랑 이런 것들을 해서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나 위험약 추가해서라도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좋다. 수술이나 항암 이런 힘든 걸 하게 되면 영양 요구량이 올라가거든요. 에너지가 더 필요로 한다는 거죠. 그래서 20~30% 더 필요한데 항암을 하게 되면 또 점막들도 상하니까 흡수율이 떨어지죠. 그러니까 식사량을 더 늘려야 돼요. 그러니까 자주 먹고 주전부리하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내가 평소에 그러니까 뭐 100% 정도 먹었다면 수술 후에는 130%, 항암까지 같이 한다면 150, 160%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. 수술 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항암 중에도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미식거리고 뭐 등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시거든요. 게다가 냄새라던가 맛도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되게 싫어하세요. 그래서 정신력으로 먹어라. 그래서 이걸 처음에 교육을 합니다. 정신력으로 먹어야 된다. 이걸 뭐 맛으로 먹고 취향으로 먹고 이래서 먹고 이래서 안 먹고 뭐 그런 거 아니다. 그냥 숙제다 숙제. 의무다 의무. 막상 또 힘들어지면 몰라 나 안 먹을래 힘들어요 안 넘어가요 이러거든요. 근데 저희는 뭐 이 구강암부터 해서 항문암까지 다 오신단 말이에요. 소화기관에 암이 있거나 이제 그쪽에 전이가 있거나 그러면 아예 진짜 못 넘기세요. 넘기려고 해도 못 넘긴다는 거죠. 내가 의지가 있어도.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안 넘어간다는 거거든요. 안 넘어가지 않습니다. 넘어갑니다. 근데 음식이 싫을 뿐이에요. 그런데 그걸 미리 말씀드리는 거죠. 힘들 때 말씀드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게 그때 얘기 들었건 그거구나 하시면 좀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. 또 이제 설명드리는 게 그래서 아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. 우리 몸에서 예를 들면 100이 필요한데 들어온 게 30, 40밖에 안 들어왔다.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거를 재료로 쓰는 거예요. 근육을 분해해서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암을 여러 개 하거나 수술을 오래 하거든 다 살 빠지고 근육이 마르거든요. 그냥 생각할 때는 지방을 분해해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. 그죠? 살도 빠지고. 근데 지방은 분해하기가 어려워요. 체단백질이 먼저 분해됩니다.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양 부족일 땐 일단 필요한 게 그래서 단백질입니다. 그래서 BCAA 같은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게 그건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먹는 걸로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항암할 때 이제 좀 속 매식거려서 물론 이제 약으로 이제 다스리는 방법도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걸로는 100%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. 그래서 아예 좀 수면 유도제 같은 걸 써가지고 신경 안정제 써가지고 재우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. 근데 그 정도가 아닌데 좀 애매한 상황이다. 미식거리지 말라는 약을 좀 먹으면서 항암 캔디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별건 아니고 시고 달고 그런 겁니다. 그래서 뭐 일본 음식 요리책 항암 환자들한테 쓰는 책 이런 가이드라인 보면은 좀 시고 짜고 뭐 이런 거 먹으라고 돼 있어요. 좀 나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요리를 하면 백김치 국물 같은 거 있죠. 동치미 국물 그런 거 좀 좋은 거죠. 짠맛도 있으면서 시잖아요. 그러니까 입맛이 좀 돌면서 미식거림이 좀 달아앉는다고 하세요. 근데 그런 거 다 써도 뭐 예민한 분들은 그냥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그냥 주무세요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뭐 에이프렉사라던가 뭐 아티반 같은 약들이 이제 먹게 되면은 신경 안정제 내지는 정신병 약인데 그게 도움이 됩니다.
약하게 쓰는 거예요. 원래 환자 쓰는 양보다 좀 약하게 씁니다. 그러면 오심이 많이 줄어들어요. 대신 좀 졸리고 어질어질 할 수 있죠. 근데 이제 적당히 저희가 보고 요건 이렇게 써서 요건 좀 써야겠다 하면 이렇게 쓰고, 아니면 잘 때만이라도 좀 먹고 주무세요 하면 좀 낫고,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어떤 약이든 써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좀 잘 지내실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예요. 근데 식사로 만일 하신다면은 먹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쉬고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죠. 근데 매운 거는 왜 안 권하냐면 매운 거 통증이라서 속이 아릴 수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매운 거는 조금 이제 먹고 괜찮으면 좀 이 정도만 드셔라 이렇게 하는 거죠.